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몇 군데 돌다 보면 여기선 이거 하자, 저기선 저거 하자. 이럴 때 뭐냐면 병원 쇼핑이 돼버리는 거예요. 아, 여기 가니까 수술합시다. 아, 여기는 뭐 항암으로 합시다. 방사선으로 합시다. 나으라면 원장 문창 씨입니다. 오늘 날이 매우 춥네요. 금년에 가장 한파가 심하다고 하는데,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의 그 면역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면역이 좋으면은 이럴 때 감기 잘 안 걸리죠. 요즘에 보니까 막 코로나도 돌고 또 독감, 인플루엔자가 돌고 있는데 엄청 심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런 감기 자주 걸리고 그러면은 내 면역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안 걸리신 분들은 좀 더 면역을 강화해서 이럴 때 더 운동도 좀 하고, 그다음에 식이요법도 좀 잘 하시고, 수면도 좀 잘 하시고, 그래서 면역이 오르면은 안 걸릴 거거든요. 근데 만약에 걸리신 분들은 내 면역이 좀 취약해졌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좀 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렇게 날이 추울수록 또 운동할 때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. 준비 운동도 좀 미리 좀 하고, 또 많이 추울 테니까 우리 좀 그 뜨뜻하게 해주는 핫팩이라든지 이런 걸도 좀 가지고 지참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게 참 어려운 경우죠. 어려운 경우. 그거는 이제 교수들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임상 기준이라든지 치료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, 그다음에 이제 그 또 논문 사례들,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,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을 몇 군데 돌다 보면 여기선 이거 하자, 저기선 저거 하자. 근데 상당히 그거는 결정하기가 어려워요. 그럴 때는 일단은 그 몇 군데 이렇게 병원을 이제 이럴 때 뭐냐면 병원 쇼핑이 돼 버리는 거예요. 아, 여기 가니까 수술합시다. 아, 여기는 뭐 항암으로 합시다. 방사선으로 합시다. 이래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하죠. 그래서 몇 군데를 만약에 돌게 된다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고요. 이 병원에서 몇 개 돌면은 같은 한 두세 군데는 이걸 말하는데 어느 한 군데가 이걸 말하더라. 그러면 두세 군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부분일 거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술하고 이제 또 이런 경우가 많아요. 오히려 대학에서는 수술하자고 하는데 이 환자분들이 난 자연 치유할 거야. 너 누가 보니까 그게 나아. 또 누가 하니까 그래 가지고 좋아졌어.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럼 이제 이럴 때 이제 우리 환자들이 이 어떤 것을 해야 될지, 이럴 때는 저는 그래요. 현대의학적인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말이 많았어요. 뭐 항암을 하다가 나빠지니까 암 환자들은 항암을 해서는 안 된다. 그 다음에 수술을 하면은 암이 오히려 더 나빠져서 뭐 1기밖에 안 되는 암이 4기로 가가지고 오히려 나빠진다.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,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문 예예요. 그럴 수는 있어요. 그렇지만 극히 드문 예거든요. 우리가 암 치료라는 것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뭐 5년 생존율이 몇 프로, 그 다음에 수술을 해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, 이런 부분들 말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기 전에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게 통계 자료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. 왜? 10명에서 6명이 좋아진다. 근데 10명에서 이 치료법이 10명에서 2명이다. 그러면 어디 따라가야 되겠어요? 6명을 따라가야죠. 그렇지만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. 그 본인한테 해당이 되면은 0%에서 100%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되기 때문에. 하지만 우리가 치료를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통계 자료를 봐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교수와 교수 간에 할 때가 이제 가장 딜레마에 빠지는데, 이럴 때는, 저는 일단 어느 게 더 비침습적인가. 이제 이럴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수술이 우선인데 수술을 안 하고 내가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겠다? 근데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. 우선인 것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특히 수술 같은 경우는 그래요. 우리가 가성비라는 게 있어요. 가성비. 수술은 단 한 몇 시간 안에 덩어리를 전체를 드러내버릴 수 있는 가성비가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암인데 수술을 안 하고
항암이나 방사선을 한다. 항암이나 방사선은 한 번에 해가지고 해결 안 되잖아요. 여러 차례를 해야죠. 그 여러 차례를 해야지만 또 암 전체를 없애지는 못해요. 그래서 특히 항암이나 방사선은 이 치료가 확률로 치료가 돼요. 왜냐, 한 번 할 때,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100개가 있다. 그러면 이 암세포를 한 번 할 때 20개 죽인다. 그러면 20개 죽이고 나면 80개 남잖아요. 100개에서. 80개 중에서 또 20%를 죽이는 거예요. 그러면은 한 70% 되겠죠. 그러면 70%에서 이 다음 항암할 때 또 20% 죽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제로가 안 돼요.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. 제로가 안 돼요. 그래서 우리가 환자분들이 특히 뭐 여러 가지 책이나 이런 걸 보고 수술하면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. 이래 가지고서 저한테도 그런 상의를 하러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. 내가 수술은 안 하고 싶다. 그 수술하고 나서 또 후유증이 오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더라.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, 이제 그 가성비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.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은 하시는 게 우선이에요. 그런데 수술로 해도 되고 항암을 해도 예를 들어 방사를 해도 된다 할 때는 비침습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고,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이걸 정말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뭐 CT를 찍고 뭐 조직 검사를 하고 이런 방법을 해가면서 찾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가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.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얻는 것은 괜찮아요. 저도 이제 그런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. 환자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하는데 환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. 병원 가면 여 병원 가면 이 병, 저 병원 가면 저 말 하니까. 그런데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검사를 계속 따라가면서 뭐 CT나 MRI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고,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어떤 면역 상태라든지, 그 다음에 유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 가지고 어느 게 더 좋을 건지 그런 상담이 곁들이면 훨씬 더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양표지자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방암의 종양표지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CA15-3이거든요. 그 다음에 CEA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이 부분이 이게 이제 내가 암이 있는데 CA15-3이 높게 나왔어요. 높게 나왔는데 수술을 하면 낮아질 거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재발하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 15-3이라는 이 수치가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암이 커졌다 해가지고 이것도 확 다 따라서 올라가는 건 그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종양표지 CA15-3이 없는데 나오지는 않는데 수치가 올라가지는 않는데 암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15-3은 종양표지자가 아니에요. 이 환자한테는. 올라가야, 내가 암이 있을 때 이 수치도 올라가 있어야 이게 종양표지자로서 우리가 추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암이 있는데 이게 안 올라가, 그러면 이거는 종양표지자가 아닌 거예요. 그래서 종양표지자라는 것은 암종별로 해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종양표지자라고 나오긴 하지만 실제 그 환자한테 그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는 그 환자한테는 종양표지자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.